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오늘은 모양 파괴에 관한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서 보통 이 모양을 파괴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바둑계 개척자이신 조남철 선생님께서 바둑은 모양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명언을 남기신 적이 있죠. 이렇게 해서 좋은 모양을 만드는 게 좋은데요. 그 좋은 모양을 만들어도 상대편이 정말 예고 없이 함정수로 시비를 걸어오면 거기서 크게 뒷모양이 파괴돼서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실예를 들어서 바둑판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파괴 함정수는 화점 바둑에서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젖바둑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젖바둑에 흔히 등장하는 그 화점에 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상변 쪽 모양을 보면은 가장 알기 쉬운 정석형입니다. 이 정석은 기력이 좀 약하신 분이라도 평소에 아주 많이 익숙하게 썼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백석점에 대한 약점을 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붙이는 수인데요. 이렇게 붙이는 수는 뭐 함정수의 의미도 좀 있겠습니다만 백의 약점을 노리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백의 응수는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제1감으로 생각되는 수가 이렇게 젖혀서 넘자고 하는 수죠. 그러나 이렇게 젖히면은 바로 흑의 함정수에 걸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끊어서요. 이렇게 막 끊었을 때 백이 곤란한 거죠.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잡는 것은 이쪽을 단수 쳐서요. 빵 때림을 하기는 했지만 이쪽을 잇는다면 이 한 점이 잡혀서요. 이 실리가 한 15집 정도는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도 그렇게 아주 두터운 모양은 아니죠. 아직도 빵 때림을 했지만 흑돌이 이렇게 다가온다면은 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는 실리대로 이렇습니다만 별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는 백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망한 결과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백이 이쪽을 안 잡고 이쪽을 치면은요, 그때는 반대로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역시 한 점을 때려내지만 이어서 이 백 한 점이 고립이 되고요. 이쪽도 아직도 옹색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잡든 막 끊긴 이 상태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응수를 한번 살펴보죠. 밑으로 젖히면 막 끊어서 곤란했기 때문에 위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젖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받고 막을 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실리를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저항을 하겠죠. 이렇게 반발을 하면은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있는 데까지는 그게 외길 수순인데요. 여기서 다음에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붙이면 일단 하나 내려가는 것은 선수가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 끊겨서 백이 잡히죠. 그래서 결국 백은 있고 흑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이 한 점이 들어가면서 이쪽까지 집이 굉장히 커지고 백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실리로는 백이 상당히 손해를 본 결과인데요. 다만 백은 이쪽을 젖혀서 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이 두터운 모양으로 그 실리 손해를 만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실리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형태도 백이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의 가장 정확한 응수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붙여왔을 때 양쪽도 다 무사하게 연결하는 수는 바로 이렇게 치받는 이 한 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한 수가 흑의 노림수를 막는 아주 유일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흑의 응수가 이제 문제인데요. 만일 흑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그때는 막아서 이렇게 밀고 나와도 바로 막아서요. 이것은 흑이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백도 약점이 있습니다만 흑의 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수상전 같은 것은 흑이 부족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끊고 막는다면은 바로 막아서 흑이 한 수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흑이 꼼짝없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돼서 흑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치받는 이 수를 당하면 흑도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흑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는 수가 흑의 노림수인데요. 여기에 대한 응수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심결을 이렇게 받으면요. 이쪽을 쳐서 아까 얘기해드린 이 빵 때림을 했지만 이 한 점이 잡히는 그 변화가 돼서 이것은 백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젖혀올 때 백의 최선의 응수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이곳을 둬야 됩니다. 이곳이 역시 이쪽에 치받은 수하고 더불어서 흑의 노림수를 막는 아주 좋은 응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흑이 재미가 없습니다. 있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렇게 막혀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형태가 돼서 이것은 흑이 다음 응수가 없죠. 전부 잡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을 붙여왔을 때 백의 최선의 응수는 이렇게 치받고 다음에 이렇게 두는 수가 백을 상당히 현혹시키는 수인데 역시 그때도 이렇게 치받는 수가 모양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몰라도 최선의 최강의 응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흑은 백 모양에 대해서 별로 큰 유리한 점을 결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것은 흑은 그러면 여기서 부분적으로 망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흑의 다음에 좋은 응수가 있습니다. 백을 끊게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로 백을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흑이 악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선수로 백을 좀 납작하게 하고 이쪽에 두터운 세력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면 흑으로서도 이 붙인 수가 체면이 좀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에 대한 응수를 알아봤는데요. 변에서 생기는 다른 응수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하변 쪽의 모양을 보시면 흑이 이렇게 벌려놨는데요. 흑 모양이 되겠죠? 여기 백이 이렇게 침입해온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수는 흑의 입장에서 그렇게 겁이 나는 수는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력이 중급 정도 되시는 분은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붙이면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끊어서 다음 단수 치는데 빠져버리면요. 백이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끊자고 하는 것은 이곳을 끊어서 여기를 빠지면 이 두 점이 좋기 때문에 끊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점을 알고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별로 함정수 같이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나 여기 다음에 백의 노림수가 상당히 통렬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자고 했을 때 젖히는 것까지는 흑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음에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백이 노리는 함정수의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를 붙였을 때 이제 이렇게 두겠습니다만 다음에 단수를 치고요. 계속해서 단수를 치면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흙 모양을 납작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선수한 다음에 흙의 응수가 고민인 겁니다. 여기서 응수는 양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쪽을 응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응수를 하면 여기를 단수 쳐서요. 다음에 먹여치는 수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수까지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흙이 일로 몰 수가 없습니다. 일로 몰면 단수를 쳐서 이을 수가 없죠. 이것은 흙이 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밑으로 일선으로 넘어가서 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괴로운 결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 가일수가 필요한데요.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막는 수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로 흙이 얻은 게 없는데 이 바깥쪽에 굉장한 베개 두텀을 허락해서 흙이 아주 곤란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의 응수는 어떨까요? 지금 흙이 이쪽으로 응수한 변화인데요. 이쪽으로 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도 역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먹여칩니다. 이 단수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면요.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기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젖히는 수는 없죠. 이것을 젖히는 수는 끊어서 없습니다만 백이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여기를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일수를 하면은 그때는 이쪽이 잡히겠죠. 이 두 점이 잡힌다는 것은 흙 모양의 백이 침입을 해서 정말 큰 소득을 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흙이 함정수에 걸려서 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흙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흙의 응수는요. 처음에 백이 침입했을 때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백이 이곳을 침입해 들어왔는데요. 이곳을 침입했죠. 여기서 넘는 수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 없이 넘다가는 백의 함정수의 노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집을 지킬 생각을 포기하고 이렇게 중앙으로 뛰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뛰면은 물론 넘는 수는 없겠지만 백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했을 때 계속 흙이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 백이 곧마루 몰리고 이쪽도 상당히 엷어집니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억지로 넘으려고 하지 말고 중앙으로 뛰어서 반격을 하는 게 백의 함정수를 반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수를 알아봤는데요. 역시 상대편의 노림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피는 게 함정수에 대해서 좋은 응수를 하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에서 백이 이곳을 침입을 한 장면입니다. 사실 침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붙이면은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백이 이렇게 둔 이유는 이렇게 젖혀서 다음에 이곳을 붙이는 함정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범히 응수를 했을 때 다음에 백이 단수를 치고요. 흙이 빠질 수밖에 없고 계속 단수를 칩니다. 선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으면은요. 이 경우는 흙이 이쪽을 두든 백이 탈출을 해서 흙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은 흙이 망한 함정수에 걸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은 절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흙의 최선의 응수는 넘어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격을 해서 백을 계속 공격하면서 이쪽도 노릴 수가 있고요. 계속 공격하는 즐거움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는 실리를 택하지 말고 공격하는 반격을 하는 게 이런 경우에 최선의 응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귀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이 우산기 쪽에 네 수나 찍혀 있죠. 여기까지 한 칸 띈 모양인데요. 이런 지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입을 해오는 수가 있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좀 화도 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솔히 응수하면은 흙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통 3-3을 지키기 쉬운데요. 이렇게 붙이면은 넘는 형태가 돼서 흙이 제일 나쁜 응수라고 보겠습니다. 흙은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는 수를 막아야 되는데요. 다음에 치받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를 두기 쉬운데 그때는 이렇게 달려서 흙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치받으면요. 이쪽에 단점이 있어서요. 지키면 바로 삽니다. 그래서 이 급소를 치중해야 되는데 이때는 단수 치고 밑으로 젖혀서요. 흙이 이 돌이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흙의 단점이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흙이 아주 망한 결과라고 보겠죠. 함정수에 보기 좋게 걸려든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흙이 응수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이 치받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막지 말고요. 이렇게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이렇게 물러서는 수가 백의 노림을 반격을 하는 아주 제일 좋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백은 이쪽을 두고요. 이렇게 막는 것은 아까하고 달라서 치중을 하면 바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쪽에 끊는 단점이었기 때문에 백이 잡히죠. 그래서 백은 이쪽을 두는 게 좋은 수인데요. 다음에 흙이 젖혀서요. 백을 공격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백은 사활에 걸려 있죠. 이렇게 편하게 쉽게 젖힘으로 해서 백이 못 살게 되죠. 이렇게 젖힌 다음에 치중을 하면 백이 두 집이 안 납니다. 이렇게 돼서는 백이 크게 보태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흙이 하나 주의할 것은 백이 이렇게 때리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잡히긴 했어도 바깥쪽에 흙이 봉쇄가 된다면 그때는 수상전으로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곤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그 점을 조심해서 이 다음 운영을 하면은 백이 일단은 크게 보태준 형태이기 때문에 백의 함정수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전 예를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흙이 귀가 맛이 나빠서 이렇게 지킨 장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숙이 침입을 해왔을 때 어떻게 응수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뒤쪽으로 응수하는 것은 넘는 형태가 돼서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강력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가 최강의 응수고요. 다음에 백이 이와 같이 두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꽉 막는 것은 이쪽에 단점이 남아서 악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늘고 다음에 이렇게 수를 내자고 했을 때는 바로 막아서 백도 모양을 갖춥니다만 이렇게 사활로 잡으러 가면 이것은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은 백의 함정수를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때려서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선수를 하고 이 돌이 봉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흙은 다음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봉쇄가 되면 귀를 수상전에서 때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흙이 오히려 곤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백의 침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입구자 붙이고 넣는 게 이 경우에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양 파괴의 그 실전 예를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바둑은 10번기 대국입니다. 이전에 오청원 구단과 삭가다 구단이
정상을 다투는 바둑계 1인자가 누구인지 하는 그 자리를 다투는 그 10번기의 7번째 바둑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모양 파괴에 대한 멋진 수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청원 구단이 백이고요. 삭가다 구단이 흑입니다. 지금 여기를 밀었는데 백이 이렇게 젖혀온 장면입니다. 이쪽 상변 쪽이 이렇게 백이 둬서 흑이 있고 여기 뚫는 게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만일 흑이 끊어오면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에서 싸움을 하면 전투를 벌이면은 이쪽 두터움이 있어서 충분히 우세한 바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백의 어떤 오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흑이 아주 멋진 모양 파괴 수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붙여갔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서 이렇게 젖혔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막 끄는 게 아주 통렬한 그런 모양 파괴 맥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의 응수는 이렇게 치는 수는 안 되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때릴 때 이어버리면은 이쪽이 다 잡혀서 바둑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이 다음에 이렇게 흑이 2점으로 나간 수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아마 이 수를 백이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이어서요. 이쪽 단수 때문에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때는 일루 단수를 쳐서요.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석이 잡히게 되죠. 백이 때리면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쪽이 다 무너져서 백이 아주 망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백은 밑으로 받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니까 백이 곤란해졌습니다. 끊어간 장면에서 보통은 이어야 되는데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잊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 백이 수상전에서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할 수 없이 잊지 못하고 이 2점을 때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양단수를 당해서는 백이 아주 망한 결과가 됐죠. 다음에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빵 때려버리니까 백의 젖힌 수는 큰 착각을 한 그런 착각수가 됐습니다. 이 바둑에서 보면은 백의 순간적인 착각을 흑이 아주 절묘한 역습으로 아주 우세한 국면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말 그 천하의 정상 자리를 다투는 중요한 대국에서 오청원 구단이 실수를 한 아주 그 유명한 바둑입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도 이런 점을 잘 실전에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있게 보셨습니까? 보통 창업보다는 수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둑에 적용을 해보면은 역시 집 모양을 만드는 창업보다는 그 모양을 잘 지키는 수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보신 그 지키는 방법은 정말 그 실전에 응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젖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를 오늘 보셨기 때문에 상수하고 둘 때는 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요령을 실전에 잘 응용하셔서 좋은 바둑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